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79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 2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활동가입니다. 예, 우리 부녀회장께서는요 오늘도 휴가를 냈습니다. 아마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푹 쉬고 내일은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여전히 아주 바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보고서가 딱히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종편 떼찌로 아껴두어야 할 내용이어서요. 미디어 탈곡기와 종편 떼찌에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요. 그냥 전체적으로 미디어 스크랩 그러니까 미디어 보도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계의 현황들을 짚어보고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은 노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디어 스크랩 이네요. 첫 번째 미디어 스크랩은 좀 급한 것부터 또 다시 YTN 전문가 이봉활동가께서 YTN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죠. 전문가 아니고요. YTN 소식 전문가. 이 정도 되면 온 국민이 YTN 전문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예. 네. YTN이 최남 사장의 합의 파기 논란으로 총파업 네.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일단의 일들로 인해서 노조가 그 쟁의권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제 YTN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있었어요. 네. 이거를 근데 이제 노측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노사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가 쟁의할 수 있는 권한을 네.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노조법상. 그래서 YTN 노조는 이제 총파업 등등의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노조가 밝히기로는 임금 협상 조정 회의에서 이미 노사 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사측의 임금 조정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사측의 조정안을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이미 YTN 노조에서 최남 사장 반대 투쟁을 하면서 네. 총파업 투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총파업 투표, 조합원들의 의중을 묻는 투표 역시 총파업 쟁의 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미 했었는데 이게 사실 최남 사장과 그 이제 노조 대표 간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최남 사장이 임명이 되면서 사실 총파업은 안 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최남 사장이 합의를 파기하고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 총파업 투표의 결과를 오늘 공개를 합니다. 아마 12월 말에 한 거니까 총파업이 가결이 됐을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오늘 발표하고 아마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YTN 노조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최남 사장 선임 여부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놓고 여론조사를 이미 조합원들 사이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미 84% 넘게 조합원들이 최남 사장의 선임을 반대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총파업 투표도 뭐 비슷한 결과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YTN은 결국에는 이 정상화 작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채 다시 혼돈에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혼돈을 거쳐서라도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YTN 지금 보도의 상황이 프로그램들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과연 최남 사장과 같이 개혁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 인물이
YTN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회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임단협,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결렬된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네. 똑같이 어제 뉴시스인데요. 뉴시스는 민영 통신사입니다. 뉴스 통신사인데 여기는 사측이 임금 조정안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결렬되면서 뉴시스도 총파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뉴시스 소식을 저희가 굳이 전해드리는 이유는 뉴시스가 지금 머니투데이 거라는 걸 아마 많이들 모르실 겁니다. 2014년에 머니투데이에 인수가 됐어요. 머니투데이가 어떤 데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YTN을 혼돈에 빠뜨린 최남수 사장이 YTN으로 넘어오기 전까지 머니투데이 대표였어요. 네, 머니투데이 대표로 있으면서 무노조 경영을 선언하고 이렇게 했었죠. 지금 머니투데이가 사측으로서 뉴시스 노조와 임단협을 한 것인데 머니투데이가 이제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무노조 경영을 주장하면서 노조의 화를 돋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임금 협상안이 결국 이게 1년 넘게 1년 3개월 동안 임단협이 계속됐대요. 네. 그래서 너무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커가지고 이제 뉴시스 노조가 전국 언론 노조 산하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 언론 노조 위원장이 또 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위 노조가 네. 협상이 잘 안 되면 중간에 개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가 이제 또 조정안을 냈어요. 네. 보통 노동위원회가 이제 조정안을 내면 노사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이것도 사측이 거부했습니다. 네. 다 걷어찼죠 사측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노조는 이제 파업 등의 쟁의 행위로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시스도 이 머니투데이로 인해서 또 혼돈에 빠져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관이군요. 예, 보통 이제 근데 뭐 머니투데이 측에 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18개월에서 24개월이 지나야 호봉 인상이 되는데, 야 뉴시스는 매년 2.5%씩 매년 임금 인상하지 않았니? 이번엔 동결하자 이런 논리예요. 네, 네. 그러니까 회사가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그 임금 체계가 조금씩 다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자동으로 인상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아무튼간에 뭐 이러거나 저러나 객관적으로 그냥 그 받는 비용을 생각해서 뭐 맞춰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예. 네, 아무튼간에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는요, 지금 오늘 나온 소식 중에서는 문화일보의 인터넷 유머 관련돼서 보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상근 기자,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 보도인데, 인터넷 유머, 문화일보 인터넷 유머는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왜 이게 화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문화일보의 이 유머가. 네. 그런데 왜 누가 갑자기 이걸 이렇게 열심히 오늘따라 보시고 이런 거는 한 3-4일에 한 번씩은 나오는 수위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보시던 분이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그런 정말 내용이기 근데 깜짝 놀랄 만하긴 합니다. 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상적인 언론에서 이런 걸 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예.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인터넷 유머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음담패설에 관련된 내용들 있죠. 이것을 그냥 인터넷 유머라는 그 외투를 걸치고 외피를 걸치고 신문에 그냥 계속 버젓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지면에도 나갑니다. 네네. 예. 종이신문의 한쪽 코너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박스형 기사로 해가지고. 근데 문화일보에서 이제 내부에서 일단은 굉장히 이 보도가 그러니까 SNS로 많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문화일보 한 기자가 이 코너에 대해서 오피니언 리더를 리드하는 신문 같은 구호가 공허하고 자유로밖에 들리지 않는 저질 코너다. 이미 현장에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됐던 것이고 여러 번 지면 개선 아이디어로 제기됐던 것인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게 답답할 따름이다. 현장 기자로서 사기가 꺾인다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 화제가 됐던 내용은 초보 걸과 선수 걸의 차이라고 해가지고 초보 걸과 선수 걸이 모텔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 차이가 있다. 성에 관련된 각종 지식을 어떻게 생각하는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성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초보 걸과 선수 걸이라는 이 나눔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었고 뭐
전부 다 이래요. 아무튼 굉장히 문화일보가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성적 묘사를 유머라고 포장을 해서 낸 경우가 굉장히 오래됐고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민원년의 문화일보와의 싸움 되게 오래되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강한 남자라는 문화일보에 그 연재되는 소설이 있었는데 그 강한 남자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게 굉장히 오래 연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모르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인기가 좋은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한 소설인데 그게 이제 계속 그 강한 남자라고 써 있지만 강한 남자 무엇인가가 강한 남자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의 어떤 여러 가지 일탈 행위들 뭐 성적인 거 뭐 기업에서 일하면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의 소재인데 그 소설이 이렇게 진짜 야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19금 그 묶어서 나와야 되는 책 수위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문에 계속 게재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야설 수준으로. 그리고 진짜로. 사파도 물론 그 사파 그림도 굉장히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사파 굉장히 선정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파 타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저는 이제 사파 자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야하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선명한 그림체였는데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그냥 성적인 묘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 자체가 여성을 굉장히 도구화하고 그냥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도구화하는. 네,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된 것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야하다라는 것 때문에만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이제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그거를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 토론회에 정청래 의원이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떻게 신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 보는 신문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포장해서 유통되어야 될 수준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같이 싸웠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이제 막 같이 이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막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때 문화일보의 강한 남자뿐만 아니고 이 인터넷 유머도 모니터를 해봤더니 지금의 이 수준보다 더한 내용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일보는 한마디로 근데 지금은요 조금씩 그게 10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문화일보뿐만 아니고 많은 신문들이 인터넷 유머라는 것을 넣었었고요. 그런데 인터넷 유머가 이렇게 거의 음란패설에 가까운 내용들은 걸러지고 그냥 살짝 톤이 다운된 인터넷 유머를 많이 타신 분들은 넣었었고요. 생각해보세요. 인터넷 유머가 야한 유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네네. 문화일보는 딱 그것도 아주 수위가 높은 걸로. 수위가 높은데 네. 그것이 여성을 굉장히 비하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굉장히 저질이고 네. 수위는 높고 아무튼 정말 이상한 것만. 네. 아니 유머면 웃겨야 되는데 안 웃기잖아. 이거 자기들은 웃는 거지. 그거 보고 그러니까 문화일보의 이 데스킹의 수준이 어떤지 우리가 알만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또 저희는 그때 뭘 했냐면은 지역지를 모니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무슨 프로젝트로 아마 청소년위원회 지금은 여성가족부로 들어간 것 같은데 국가청소년위원회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런 인터넷 유머 이게 청소년이 그냥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도 이거 보거든요. 신문 집에 배달 오면 보잖아요. 근데 인터넷 유머의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서 프로젝트 공모를 했어요. 이거 모니터 해달라고. 근데 저희가 이제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제대로 할 단체가 없으니까 다시 민원연으로 이제 니네가 이거 좀 해줘라고 의뢰가 와서 저희가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방지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방지가 심각하다고.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대표 신문들 2개씩 지방지를 뽑아서 했는데 지방은 더 심각한 거예요. 정말 너무 이 문화일보를 본받아서 이런 수준의 기사들이 지방지에는 정말 버젓이 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지방지를 모니터 해보니까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광고도 그런 성적 무슨 기구 같은 그런 거를 파는 광고, 아무튼 남자의 뭐 어쩌고 막 이런 정말 막 그림까지 막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기구를 막 광고를 정말 크게 막 싣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인터넷 유머 비슷한 그런 것으로 해서 그 결혼 있잖아요. 그 베트남 뭐 신부를 구합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광고를 하는데요. 그 광고에 처녀 보장, 뭐 순결 뭐 100% 보장 막 이렇게 써 있고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지방지의 행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모니터를 하면서. 신문이 아니라 뭐 쓰레기죠, 쓰레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그 어떤 윤리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 개념이 거의 없는. 돈 주니까. 네. 다 실어주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그 광고를 해달라는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그냥 실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베트남 신부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뭐 100% 처녀 보자. 막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막 있거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인권 여성에 대한 비하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그래서 참 이게 신문의 그 윤리 강령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다시 정비될 필요가 있다.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2018년 이 1월에도 이런 일이 계속 문화일보에서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저 배나은 활동가에게 제가 알바로 시켰던 제가 지금 일부러 찾아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맛있게 뭔가를 배나은 활동가한테 얻어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배나은 활동가가 알바라고 알바비 들어왔다고 그 알바가 뭐였냐면은 제 친구가 은평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 후배가 이제 은평구에서 나오는 신문들이 있는데 작은 신문이죠. 은평신문 무슨 신문 뭐 이렇게 막 신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불편한 유머들이 많이 실린다. 그거를 좀 모니터를 해서 주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문제 제기를 좀 해서 지적하고 개선시키고 싶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배나은 활동가한테 이제 다 보내주고 모니터 시켰던 거거든요. 알바로 해봐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결과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똑같아. 왜냐하면 여성 비하 유머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외모 비하. 그 외모 특히 여성의 외모죠. 외모에 대한 비하, 용모 비하 뭐 이런 게 많고 장애인 비하 관련된 유머도 각종 비하는 시분에 다 모아놨구만. 네, 많더라. 라는 것이죠. 자, 나은 씨가 캡처라기보다는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이상해. 이걸 읽어줄 수도 없을 정도의.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드리면은 와닿지 않아서 참 저희가 안타까운데 이게 읽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네, 문화일보나 이 은평구 신문이나. 네. 자, 이 신문 정말. 제가 이 신문은 은평구 거보다 그러니까 거기보다는 나아요. 문화일보보다 훨씬 떨어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유머의 주인공이 몸매를 자랑하고 싶은 비키니 차림의 여성인데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수영복 팬티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공경에 처하자 이 여성이 어떻게 나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는 집오리, 돈 벌어오라고 바가지 긁는 여자는 탐관오리, 직장 다니며 1,200 버는 여자는 청둥오리 뭐 이런 식으로 여자를 다 오리에 비유해가지고 여기 보면 난 그게 유머가 되는지 모르겠네. 남자 애인이 준 용돈으로 살림에 보태 쓰는 여자는 아싸 가오리랍니다. 네 이런 거를 신문에 나와요. 신문에 이런 게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남편 용돈 줘가며 바람 피우는 여자는 어찌하오리. 이걸 지금 이게 정말 이게 근데 알으셔야 되는 게 문화일보는 이거보다 훨씬 수위가 높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성행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일보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여성을 기본적인 상식과 인권 의식이 없는 거예요. 네. 뭐 용모 비하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아니 이건 광고를 집행해서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그죠? 신기하죠. 이런 내용은 진짜 너무 웃긴 게 소보로 빵 사러 빵집에 갔는데 주인 아저씨 얼굴이 심한 곰보인 걸 보고 갑자기 당황해서 소보로 아저씨 곰보빵 주세요 했다. 이게 지금 유머예요. 외모 비하죠 이것도. 예. 유머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진짜. 이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뒤를 못 보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이 변비증 환자래요. 근데 이게 지금 웃을 일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시각장애니까 뒤를 못 보는 사람은 뭐냐. 이런 광고를 지금 한다던가. 그러니까 광고가 아니죠. 유머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래서 이게 다 폐간해야 돼. 예, 맞아요. 폐간은 좀. 네, 저 인정하셨어요, 우리 차장님께서. 다 진짜 다 통폐합해버려야 돼, 아주 그냥. 코너 자체가 지금 사실 그 유머로 유통되는 것들이 대부분 좀 수준 높은 유머가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 음담패설과 비하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인권 감수성 가진 분도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니 그 뉴스 그렇게 우리가 신문에서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그거 아니어도 우리 그런 거 충분히 뭐 이렇게 다 유통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매체들에서는 사실 이거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문 사업자 등록할 때 등록 기준을 굉장히 강화해야 돼요. 이런 거 보면은. 부끄러울 텐데. 부끄럽지 않은가 봅니다. 안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걸 해달라고 했던 그 알바를 부탁했던 그 친구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한테 그거를 개인적으로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자기가 하기는 자기 못 걸러낼 것 같고 자기가 몇 개 본 게 있는데 너무 불쾌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제 민원연이 지역지까지 모니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보고서를 주면 자기가 한번 문제 제기를 정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얘기가 잘 나왔네요. 굉장히 만연한 오랫동안 만연화된 관행이라고 하기도 뭐하다. 아무튼 기행인데 이 문화일보 같은 전국교회 일간지도 주르고 있으니 이 말 다 한 거예요. 지방지는 사실 다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뭐 지역 신문들이 그러니까 이게 악의를 가지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관행적으로 정말 이게 개념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기자나 신문사 사장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많이 나아진 건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조중동이고 뭐고 다 그랬어요. 네, 지금 많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아직도 문화일보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방지들과. 자, 그래서 문화일보 말로는 뭐 징계를 한다. 그 사람이 징계될지도 모른다라는데 제가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제목에는 징계될 수도지만 내용을 보면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네, 그냥 없어요. 징계하겠어요? 자기네가들이 좋아서 한 건데. 하세요. 그냥 굳이 여태까지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그 사람 징계하는 것도 우스꽝스럽고 그냥 코너를 폐지하시는 것이. 그 민원연이 정청래 의원하고 강한 남자 때문에 싸울 때도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문화일보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네. 뭐 아무튼 뭐 그때 민원연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일이 정청래 의원이 그때 그 계기로 민원연과 연을 맺어서 5만 원 고액 회원으로 지금까지 아주 장기 고액 회원으로 정청래 의원이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어제 말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한겨레 20일에 나오는 방송계의 가불병정 이야기. 이 이야기가 사실 기사가 굉장히 깁니다. 2건이나 돼요. 네, 이게 사례별로 이렇게 돼 있어서 피해를 당한 이야기를 분들.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열심히 일한 당신 상품권으로 받아라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임금과 상품권. 제목이 리드문이 너무 웃겨. 언뜻 비슷하게 들리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회적 의미가 있는 말이다. 언뜻 봐도 비슷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나도 세상에 누가 상품권으로 임금을 주냐고. 이거 개성공단이에요? 물 풀어주게?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고 노동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이자 자기 실현을 위한 가치 활동인데 임금을 돈으로 지급을 해야지 상품권으로 주면 상품권은 경품이고 선물이지 선물. 솔직히.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임금을 상품권으로 주면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만약에 도서 상품권으로 준다. 만약에 임금을 그럼 우리 책만 보고 사냐고. 밥도 사야 되고. 그 책을 다시 팔으라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걸 띵하고 살으라는 거잖아. 한마디로 어디 가서. 미친 짓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이런 곳이 있다는 겁니다. 방송계에서. 네. 자, 리드문부터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방송사는 극단적인 격차를 지닌 현장이다. 출연료 특 A를 받는 개그맨이 회당 출연료 2천만 원을 받으면서 하루에 2회분 녹화를 하고 4천만 원 받을 때 그를 찍는 20년 차 경력의 카메라맨은 25만 원을 받는다. 오늘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졸아부터 못해 타버릴 것 같은 누군가의 열정을 연료 삼아서 신기루 같은 연기를 내뿜고 있다. 이런 갑질 저런 갑질들 기막힌 모습이 폭로되지만 방송계에서 벌어지는 갑질은 산업 전체에 걸쳐 층층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으로 잔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갑질이 방송이 제일 그 약간의 희망 고문 그런 것도 있고 너 이거 열심히 하면 뭐 해줄게라는 식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것마저 버티지 못하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잔혹한 그런 갑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겨레 20일에서 2주간 방송계 갑질 119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이 막 사연을 올리면 그것을 심층 취재해서 10여 명의 방송계 을과 병과 정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 이야기를 쭉 풀었습니다. 자, 보면은
나는 을도 아니고 병이었다라고 하시는 분, 이 상품권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것을 결정할 권한 같은 건 애초부터 내게 없었다. 방송사가 주면 받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게 이 바닥이다. 상품권으로 받을래 돈으로 받을래 묻고는 상품권으로 받을 거면 지금 주고 아니면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밀려있던 6개월 임금 가운데 900여만 원을 4개월이나 늦게 몰아서 백화점 상품권으로 받았다. 미친 짓이죠. 예. 아니, 야. 900만 원을 이거 신고해야 돼 진짜.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은 20년차 베테랑 촬영 감독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와. 자, 심각하죠. 읽고 있으면 심각해요, 진짜. 자, 쭉 해볼게요. 2015년부터 SBS 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2015년부터 16년 7월까지 촬영 감독으로 일했던 분이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수십 명의 스태프 가운데 본사 직원은 딸랑 PD 3명뿐이었고 방송을 실제 제작하는 이들은 모두 외주 제작사 소속이거나 프리랜서라는 그 허울 좋은 이름의 스태프들이었다. A씨는 그중에서 프리랜서였는데 프리랜서들은 제3의 회사 소속으로 넣어두고 그 회사와 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데려다 썼다. 하청이죠? 예, 네. 하청의 재하청이지. 네. 그러니까 SBS가 그 제3회사 소속 회사에다가 사람을 데려다가 도급을 하는데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프리랜서인 거죠. 제3의 회사. 현장 촬영의 출신 계급과 성분이 복잡한 만큼 임금을 정산받는 방식 역시 제각각이다. 서로 얼추 알지만 자세히는 또 모르고 알 필요도 없다. 본사 직원들은 당연히 정해진 월급에 수당을 더해서 받는다. 방송사 정규직 PD들은 연차가 쌓이면 억대 연봉을 받는다. 출연자와 작가들은 무조건 방송 1회분으로 월급을 정산한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출연자는 시청률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인기가 기준이고 작가는 연차로 서열화된다. 작가들은 그들끼리의 연공법이 있다. 연차 곱하기 주당 10만 원 곱하기 4년차의 경우에 4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주당으로 또 계속 늘어나나 봐요. 그런데 그 연공법을 기준으로 받는다. 그런데 카메라, 장비, 거치팀은 아예 그런 게 없다.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장비 취급을 받으며 일한 날수만큼만 임금을 받는다. 일당 받는다는 거죠. 더 어이가 없는 건 하루에 2회분을 찍어도 임금은 1일치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찍었으니까 하루에. 예, 다른 데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차로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당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날품팔이고 A 씨는 날싹 임금조차 6개월 동안 받지를 못했다. 왜 임금을 안 주는지 방송사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시청률이 잘 안 나와서 제작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짐작만 하고 이유를 알아봤자 소용이 없다. 안 주니까. 사정을 안다고 임금을 줄 것도 아니고 따지고 들면 일이 끊긴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이분들이 이렇게 당하고 살아도 신고 같은 걸 못하는 게 아예 일을 안 주니까 자기가 신고하고 문제 삼으면. 그러는 사이에 업무는 계속되고 보통 일주일에 사나흘을 대기한다. 그럼 대기할 땐 돈을 안 줄 거 아니야. 안 주죠. 예. 내일부터 촬영 있어요. 3일 비워주세요라는 연락이 오면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다. 어떤 날은 연예인 스케줄이 갑자기 안 맞아서 어떤 날은 현장에 나가 본사 PD가 없어서 촬영이 미뤄졌다. 층층이 갑들이다 보니 어떤 갑의 일정과 심기 때문에 촬영이 연기됐는지는 종잡을 수가 없다. 마냥 기다리는 게 일이다. 프리랜서라지만 대기하는 동안은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대기도 분명 업무인데 촬영을 못하면 임금이 계산되지 않는다. 그럴 땐 차라리 회당 계산으로 월급을 받는 작가들이 속이라도 편할 것 같다. 부러웠다. A씨는 촬영이 잡혔다가 취소되고 또 취소되어서 본 피해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다. 계산할 수가 없죠. 내가 며칠 기다렸는지 어떻게 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아주 속 터집니다. 자, 그 다음에 봉우 씨가 좀 해보세요. 네, 이게 이제 결국 이분이 SBS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일하시던 프리랜서 A 께서 카메라 촬영 감독이시죠. 네네. 감독은 아니고 아무튼 스태프신데 결국은 그 예능 프로그램을 관뒀다고 하시네요. 돈 때문에 관뒀는데 방송사가 새로운 출연자와 찍은 7일치 촬영분이 방송되지가 않았으니까 임금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일은 했으니까 방송이 안 됐으니 난 돈을 안 주겠다. 아니 근데 네. 7일치씩이나 찍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불방을 해야지. 이게 벌써 여기부터 상식과 어긋나잖아. 일을 했으면 줘야죠. 네. 일을 해라, 방송을 찍어라 라는 지시, 그리고 불방하겠다는, 방송 안 하겠다는 판단, 이런 게 모두 그냥 이 방송사의 PD에게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씨가 일은 했으니까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 항의는 하셨다 그래요. 당연히 안 줄 걸 알지만은 그런 항의조차 하지 않으면 너무 본인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그 7일치 임금을 포기하고
방송 제작 자체를 그러니까 방송에서 아예 하차를 하신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만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밀린 돈을 주겠다고 연락이 온 것이 한 4개월 뒤에 그래도 밀린 돈을 주겠다. 왜냐면은 이때 7일상만 못 받은 게 아니고 한 이분이 총 다 해서 한 6개월치를 못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4개월 뒤에 그것도 4개월 뒤에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대뜸 상품권 얘기를 하면서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대사 상품권으로 받을 거면 지금 주고 아니면 내년에 또 내년이야 라고. 그래서 결국 A씨는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주겠다는 말은 결국 안 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밀린 임금 900만 원을 백화점 상품권 2종류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10만 원권 90장. 네.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모욕감이 들었다. 기자들을 불러놓고 방송사가 이런 곳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라도 치고 싶었다. 이렇게 토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을 계속해야 되고 또 자기가 함께 일하고 있는 선후배들이 그 방송사, 프로그램, PD들과 이렇게 각종 갑을 관계를 이미 맺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면 선후배들에게까지 일이 끊길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900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았으니까 이거 현금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님 말씀대로 상품권으로 뭘 합니까? 깡인지 해야 되거든. 그래서 결국 이 현금화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큰 방송사 근처에는 굉장히 재밌게도 상품권 깡을 해주는 가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거죠. 방송사가 임금을 상품권으로 퉁치는 그런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송사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SBS죠? 목동에 있다는 겁니다. 목동 스포츠조선 건물 옆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깡을 해주는. 근데 문제는 수수료를 무려 7.7%나 뗀다고 합니다. 900만 원 중에 70만 원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수료가 아까워서 바꾸지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상품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결국 쓰고 있다고 하십니다. 아니 근데 방송사들은 상품권 어디서 나? 협찬 받겠죠? 밑에 나와요. 협찬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네 돈은 쓰지 않겠다. 하도급으로 주는 하도급 노동자들, 방송 노동자들의 임금은 절대 자기 돈으로 쓰지 않겠다. 자기네 프로그램이지만. 되게 웃기는데 이게 보니까 방송사는 A에게 임금 900만 원을 상품권으로 주며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품권이 가면 안 된다면서 회계 처리를 위해서 복수의 개인정보를 알아오라고 요구했대요. 그러니까 받아가는 사람도 자기 이름으로 다 받은 게 아니고 900만 원을 다 받은 게 아니고 수령하는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와이프나 다른 사람의 이름 이렇게 복수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사 행정팀에서 직접 수령 확인 연락이 갈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900만 원 상품권은 A씨의 가족 5, 6명에게 배분된 것으로 처리됐다. 그 회계 처리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A씨는 잘 모른다. 상품권이 어떻게 협찬되는지 제작비 일부가 왜 상품권으로 결제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본사가 직접 불러놓고 알지도 못하는 도급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행정처리가 된다는 것만 안다. 방송사 역시 그런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SBS 쪽은 기본적으로 임금은 상품권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고요. 해당 사안은 2016년도에 일이라 회계 정산이 끝나 예능 운영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 하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네, 아주 형식적인 답변이죠. 상품권으로 제작비를 충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SBS 쪽에서는 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상품권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 들어 현금 협찬을 많이 받는 추세라면서 외주사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임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또 그리고 외주사의 문제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네들의 직원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도급업체에서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한 거다. 우린 모른다. 이런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받은 것도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것도 전부다. 예, 자 문제는 SBS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한겨레 21이 이번에 조사 같이 취재를 하고 만났던 10명의 방송계 노동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KBS, MBC, SBS, CJ, ENM, PP 등 다 알만한 방송사들에서 일을 했던 분들. 그러니까 모든 방송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방송 특히 촬영 감독,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A씨 촬영 감독 또는 촬영 스태프 하도급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방송사들이 2, 3개월 뒤에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임금을.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에요. 2, 3개월 뒤에 주면 안 돼요. 1개월마다 주게 돼 있습니다. 따로 주급이나 따로 계약을 맺지 않는 이상. 이것도 잘못된 관행이고 심지어는 프로그램 종영 때까지 월급을 주길 기다려야 된대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굶어 죽으란 얘기야? 일하는 동안?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은 피해를 당한 A씨와 똑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PD들이 이렇게 외주 제작사 PD들이 급한 김에 일단은 제작비를 본인 카드로 선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방송하다 보면 이 비용을 추후에 상품권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는 지상파 방송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작비 월급 말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제작비를 PD가 급해서 자기 돈으로 결제하면 당연히 추후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상품권으로 줬다는 얘기죠. 와 진짜 쓰레기죠 이렇게. 아니 여기 보면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막내 작가를 구인하면서 고려 상품권 지급이라고 쓴 적도 있대요. 얼마나 뻔뻔하면 공고를 사람을 구인하면서 월급은 상품권으로 주겠다라고 미리 공지를 하고도 사람을 뽑는다는 거잖아. 참, 이게 뭐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선수들입니다. 뻔뻔한 선수들. 심지어 다른 분의 증언에 의하면 그 큰 이 크레인에 카메라 달아가지고 공중에서 촬영하는 지미지 아시죠? 지미지 대여 같은 고정 비용도 상품권으로 주더니 그걸 하라 그랬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야 정말 예. 이 정도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이거는 왜 노동부 뭐 해? 꼭 이거를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 상품권 회사와 방송사 간의 어떤 커넥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외주 제작사에 누가 결혼식을 하면은 본사 PD들이 와서 축의금을 주는데 그것도 상품권으로 줬대요. 아니야. 얼마나 상품권을 방송사가 많이 협찬받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축의금을 어떻게?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프로그램 뒤에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협찬이라고 해가지고 그 참여해주신 뭐 어쩌고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받겠지? 그걸 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일단 이런 행태들은요 저희가 이제 다 읽었는데요. 한겨레 21 기사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언급된 모든 사례들은 심각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다 위반이고 사측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굉장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김혜정 불안정 노동 철폐 연대 집행위원장이 방송사들이 감히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시스템을 법으로 계속 만들었지만 공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들이 이 보호로부터 하청 노동자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관행 삼아서 이들에게 가장 그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유경 노무사도 방송사가 이들을 뭐라고 부르건 간에 노동자다. 그렇다면 노동자성을 인정해서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박노자 씨께서는 뭐라고 말했냐. 약자를 돌보지 않는 폭력적 국가와 사회 위에 군림하는 독점 기업의 피해가 나은 풍경이다라고 지금 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저도 이런 특히 이제 독립 PD들, 외주 제작사 PD들에 대한 어떤 노동 탄압, 살인적인 노동 강도 이런 게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TVN에서도 PD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은 심지어는 본사 직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TVN 드라마인데 화요기 촬영하다가 또 저 직원 한 분이 추락 사고를 당해서 지금 하반신이 마비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실들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한겨레 21처럼 보도도 많이 돼가지고 시청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 보이콧 운동을 해야 돼요. 정말 방송을 안 봐야 돼요. SNS에 계속 이 드라마는 정말 나쁜 드라마다. 사람 죽여가면서 만든 드라마다. 또는 프로그램이다. 이게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한 게 제가 그 화요기 사건을 알고 난 다음에 계속 그게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화요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또 뭐 이게 그 주말에 하는 드라마니까 주말에 막 보신다고 막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드라마 보면 안 된다. 어머니 아버지 그거 보면 안 된다.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사람이 다쳤다 그러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고 지금 화요기 검색하면은 연관 검색하고 바로 방송사고예요. 보시더니 뜨끔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시는 거지. 그냥 재미로 보던 드라마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에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니까 보고 깜짝 놀라시고 물론 보셨어요 그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꺼림칙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알려지면은 충분히 이 시민들이 보이콧 운동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방송사 내부 직원들이 이걸 고발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TVN에서 그 죽음으로 이런 내부 사정을 알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 사회를 바꾸는 게 시민들의 힘이라는 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한겨레 21에서 또 다른 기사가 관련된 기사가 있었는데 제목이 마음에 드는데요. 내부 착취 구조 없애는 게 진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하면 당연히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그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방송을 하고 그리고 정말 국민이 알아야 될 주요한 내용들을 다 감췄던 그것을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고 KM 정상화하면 늘 정치적인 이슈를 바로잡는 보도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민원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영방송이 정상화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말도 안 되는 노동 환경 이것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방송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KM 정상화에 힘을 실어줬던 것이죠.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지금 MBC 최승호 그 사장 등이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사실 이 보도의 제목에 담겨 있는 거죠. 진짜 공영방송 정상화는 내부 착취 구조를 없애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KM, SBS, CJ ENM에 대한 분노를 지금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대부분이 제작비를 과도하게 깎아서 방송 제작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승호 선임 MBC 그러니까 신임 사장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만 날선 문제의식을 던지면서 방송 노동자들은 지상파 방송 안팎에서 착취당하는 이 비정규직 PD, 작가 등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게 진짜 정상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아주 많이 여러 사람들이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조를 만들자는 목소리들이 계속 이제 비정규직 노조, 프리랜서를 대변하는 노조 등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나마 최근 출범한 방송작가 노조가 이제 생기긴 했지만 이것 이해는 아직은 없잖아요. 다른 직군들 실제로 그 이제 제작을 담당하는 뭐 카메라라든가. 예. 그래서 그 스태프들이 산별 노조를 만들자라는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이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제작 관련 갑질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예전에도 독립 PD 얘기를 해드린 적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이 안 드린 관행 중에 또 하나 심각한 게 이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제작비를 후려쳐요 방송사에서 굉장히 싸게 해서 사실 약간은 비현실적인 그래서 외주 제작사들이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외주 제작사들이 충당을 하려다 보면 협찬을 알아서 받아와야 돼요. 그 어렵게 협찬을 구해옵니다.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놀라운 건 방송사가 협찬을 받아오면 이거 우리 프로그램이니까 그 협찬의 일부를 가져가요.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갈취죠, 갈취. 예. 외주 제작사가 노력해서 얻은 협찬을 그 일부를 자기네가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와 땀을 흘려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외주 제작사한테 수익의 일부나 저작권이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수익과 그 부가적인 수익과 저작권은 또 100% 방송사가 가져갑니다. 만들어 놓고 자기 게 아니에요. 외주 제작사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송사들의 특히나 지금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방송사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면 양질의 프로그램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나쁜 보도 스크랩은 오늘 안 하는 걸로 그냥 하고요. 저한테 이제 대댓글 말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신 게 있어서 간단하게 그거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보도 중에서 지금 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이제 문제적인 보도들이 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배낭 활동가가 출근을 안 하는 바람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이제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남북 대화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서 보도를 하고요. 어제 있었던 강경화 장관의 한일 위안부 협정 관련된 이제 조치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양의 보도를 2-3건 정도 다 비슷하게 보도를 했어요. 좀 눈에 띄는 것은 KBS가 단 한 건을 보도하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조치가 이런 강경화 장관의 이런 발언이 있었다 정도로만 보도를 했고 관심이 없네. 타사들은 그래도 좀 비교적 잘 보도를 했고요. 자리라기보다는 보도를 했고 그리고 JT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은 파기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파기다라는 거에 방점을 불이행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SBS에서는 조금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이것이 이제 이면 합의였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어떤 조치가 나올지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 점에 대해서 SBS에서는 지금 한번 정부가 한 합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SBS는 이보다 더 심한 내용도 파기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우리와 협정에서 일본에서 한일 어업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서 재논의 하자고 한 적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근데 한국과 일본 간에는 합의보다 더 무게가 있는 협정도 파기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일본은 당시 30년이 넘은 한일 어업 협정을 일방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다시 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사실 그 내용은 SBS에서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몰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그냥 무조건 정부가 지금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내놓은 것이 과연 최선일까에 대한 그 의문을 던지는 그런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그 당사자 할머니 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분노 이것을 보도한 방송사가 있고 아닌 방송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할 수 없다라고 그럼요. 할머니들은 분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할머니들 당사자들은 시종일관 말씀하시는 게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합의는 그리고 파기되어야 된다는 게 할머니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만족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나눔의 집에 가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담아온 방송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송사도 있는데 아무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비슷하게 실렸더라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나 다른 것에 대한 내용은 배낭활동가가 돌아와서 모니터를 좀 더 해보고 나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그러면 오늘은 대댓글 시간. 네네. 솜진채 발견. 이거 아주 재밌네요. 제가 볼 때는 옥수수 요염차보다 이게 더 재밌네요. 솜진채 발견님께서 배난 활동가 웃음소리가 없으니 너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봉봉 선임 활동가님 빠졌을 때도 그랬는데 극한 직업 민원연 활동가들 소중한 희망이다. 건강 꼭 지켜달라고 아주 감사한 또 응원의 목소리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나 활동가가 오늘까지 못 온 걸로 봐서는 몸이 좀 많이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내일은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미련 곰탱님께서는 중앙일보 김영기 기자는 JTBC 기자이기도 한데 방송과 신문이 너무 차이가 난다. JTBC 특파원 중에 중앙일보 달고 나오는 기자들도 있는데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배나 활동가님 얼른 나으시고 마음이 아름다우신 여신님이 아프시다니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참 쑥스럽게 무슨 서로 우리 여신 진짜 우린 좀 현실적인 인간들이어가지고 너무 띄워주시면 서로 긁고 있습니다. 동안 여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미련곰탱님도 최근에 계속 몸이 안 좋으시고 아프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참 힘드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매일 응원을 주셔서 저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니 트러스트 노원님은 우리 분유회장님이 유유하더니 봉봉 선임 감기가 옮은 건 아닌지. 진짜 이러실 겁니까? 너무 재밌다. 자, 다들 우리 배나 활동가의 건강을 무척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YTN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트러스트 노원님께서 YTN 나이트라인은 사실 저도 언급을 할까 말까 했던 방송입니다. 워낙 TV를 안 봐서 밤늦게 조금 보는 편인데 나이트라인은 볼 때마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프로는 앵커가 뭐하러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매일 밤 보면 화나게 하는 프로죠. YTN 간판 아나운서 프로라서 매일 저렇게 길게 배정을 하는 듯하다. 사실 나이트라인이 그 저기예요. 메인이에요. 완전. 밤 10시에 김선영 앵커가 하고 있고. 네네. 그래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이트 포커스라는 코너, 대담 코너 이게 한 1시간 가량, 한 40분 가량 진행이 되는 코너인데 아주 정말 개판이에요. 개판이 맞고 역시 저희가 어제 말씀 못 드린 내용 중에 하나를 지적해 주신 게 앵커의 역할이 없다. 네네. 앵커가 어제처럼 헛소리하면 제지하고 반론 제기하고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고 그렇군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요. 자, 레이니 칠세님께서 글을 몇 개를 올려주셨는데 그 YTN에서 어린아이 그림 하나 가지고 세분화하면서 꽃이 무슨 꽃이니 예전에 대통령이 뭐 그 나무 심고 배롱나무 생각나시죠? 그런 의무를 덧붙이던 그런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KBS, MBC는 어느 정도 일단력 되어가는 모습에 왠지 더 엉망으로 치닫는 YTN을 보니 답답합니다. YTN에 대해서 좀 더 민원연과 미탈이 심층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앙일보 칼럼에 대해서도 초등학생이 쓴 글이 삐뚤어진 초등학생이 쓴 글. 그냥 초등학생도 아니고. 삐뚤어진 초등학생. 예. 너무 웃겨. 아무리 처장님의 이야기와 보고서를 봐도 대체 이 사람의 칼럼의 맥락을 도저히 저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나요? 아니요. 저희도 그만큼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글이다. 그러니까요. 참 그러면서 아무튼 이걸 좋아할 사람은 친일파 정도가 아닐까. 오렌지맛 과자님께서도 센터일보 그 양반 친일파 앞잡이던가 그 신문사도 거기도 가던지 쓰레기들 이렇게 나왔잖아요. 화가 많이 나셨네요. KJC79님 민원연 화이팅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YTN에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의 분노가 YTN에 대한 분노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네, YTN이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솜쥔채 발견님께서 문화일보 그 인터넷 유머 전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김어준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와 50시대인 줄. 트러스트 노원님은 와 이건 진짜 예전 스포츠신문 수준인데요. 이렇게 다들 맞아요. 스포츠신문. 맞아요. 스포츠신문이 이렇게 많이 했었죠. 예, 맞습니다. 아이고 아무튼간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어준님께서 그 지금 이제 그 남북대화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들을 쭉 이제 막 캡처해가지고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차분하게 모니터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제보와 응원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 과연 베나베나 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쉬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분발해서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일 다시 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